안녕하세요. 금융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테스트 자동화 방안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LGCNS 이태희 선임입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서 IT 안정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금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GCNS에서 솔루션 사업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강영구 책임입니다. 금일 발표에서 IT 안정성 강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GCNS 퍼펙트인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방아름 책임입니다. 오늘 퍼펙트인 제품 소개 및 가이드라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첫 번째 세션이죠.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IT 안정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쯤 주식 청약을 해보셨을 겁니다.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식 청약 당일에 사용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증권사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약 시작일, 마감일, 그리고 상장일에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시세 조회도 안 되고 청약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한 증권사에서 30분 정도 청약 신청이 안 되어서 청약 시간을 30분 연장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IPO 때 청약 신청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MTS가 멈추거나 지연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이벤트 때 시스템이 멈추는 문제 말고도 다른 이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IPO와 같은 대형 이벤트 대응뿐만 아니라 DR, 즉 재난 복구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던 메신저가 연계되어 있던 서비스가 모두 멈췄었던 적이 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하드웨어 오류로 인해서 국가 행정망이 마비되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급하게 서류를 떼었어야 됐는데 정부24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서 발만 동동 굴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데이터 센터 화재와 하드웨어 오류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이 멈춰버린다면 단순한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금융회사들의 IT 내부 통제 수준을 향상시키고 IT 부분의 개발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23년 3월 7개 협회, 중앙회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TF를 구성했고 지난해 11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단어 자체로 보면 규정이나 규제 이런 단어들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정도는 지켜달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처럼 뭔가 권고하는 수준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혹시 이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네, 가이드라인은 법률이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업계 모범 사례를 종합하여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감독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서면 검토 등을 통해서 준수 실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준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준수 상태가 행정처분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사전에 이슈를 방지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면 IT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PO 등 대형 이벤트에 대비한 전산 시스템 성능 관리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DR, 즉 재난 복구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새로 개발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테스트하고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 통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중요한 요소인 안정적인 IT 시스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갖춰야 할 것들, 즉 성능 관리와 비상시 대책 수립, 프로그램 변경 시 충분한 사전 테스트로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션 2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으니 각 항목의 상세한 내용들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번 세션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LGCNS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대응에 아주 적합한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CNS의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퍼펙트위는 어떤 제품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퍼펙트위는 기존 시스템에서 실제로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신규로 개발한 시스템에서 재현해보는 방식으로 신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발생한 거래 데이터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시스템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보겠습니다. 창구의 직원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 업무 시스템의 계좌 생성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예금주 성명, 계좌 활용 용도, 계좌 개설 지점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할 것이고요. 이것을 인풋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 값들을 입력해서 계좌 생성을 한다면 계좌가 잘 생성되었는지 성공 여부와 새롭게 만들어진 계좌번호 등의 결과값, 즉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들을 우리는 거래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한 기존의 거래 데이터 중 인풋 값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신규 개발한 시스템의 인풋 값으로 흘려보면 거기에서 출력되는 아웃풋 값이 있을 겁니다. 이 값을 기존의 시스템에서 얻었던 아웃풋 값과 비교해서 일치한다면 신규 개발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죠. LGCNS의 퍼펙트위는 이런 작동 방식으로 실제 사용자들이 입력하고 조회하는 실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당 업무 사항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테스트 자동화를 해주는 제품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 거래가 발생한 만큼 대량의 데이터를 테스트 대상 시스템에 그대로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실제 케이스들을 대규모로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실제 케이스들을 대규모로 테스트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테스트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실제 사용자들이 행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충분히 테스트를 수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전에 결함을 최대한 많이 찾아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화면의 왼쪽 as is 쪽을 보시면 A 업무와 B 업무 이렇게 나눠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좌 생성 업무를 조금 더 자세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좌 생성 업무 프로세스에는 예금주 이름으로 입력한 값이 실명인지를 인증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실명 인증을 위해서는 외부 인증기관에 이름 등 인증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송하고 실명 여부를 확인하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외부 기관들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대외 연계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부 시스템이 아닌 외부의 연계 기관 시스템과 통신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은 보통 매우 까다롭습니다. 연계 기능 테스트가 특별히 더 까다로운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연계 기관의 담당자에게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테스트를 할 것인데 이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달라. 또는 외부 연계 기관에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 쪽에서 정상적으로 조회가 잘 되는지 테스트하고 싶으니 이런 데이터를 보내달라 등의 연계기관 담당자와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일일이 데이터 전송이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 시스템은 상당히 많은 대외 연계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 테스트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퍼펙트위는 기존 시스템에서 이렇게 대외 연계 기관과 실제로 주고받았던 데이터들을 활용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과거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대외 연계 기관인 것처럼 작동하는 것인데요. 자료 화면의 가운데 5번 시뮬레이터, 대외 채널 처리기가 이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리하자면 퍼펙트위는 업무 시스템의 내부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대외 연계 기능까지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재현하여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퍼펙트위라는 제품이 금융권 IT 안정성 가이드라인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세션에서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세션에 대해서는 먼저 가이드라인의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제일 이슈가 되었던 대형 이벤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PO 등 대형 이벤트 전에 서비스 중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능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실질적인 역량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전산 시스템 성능 관리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능 관리 임계치 설정, 대형 이벤트 시 유입량 분석 및 예측, 그리고 이에 대한 비상 대책, 조직 내규 마련, 내부 보고 체계 수립 등이 있습니다. 5개 상세 항목 중에서 기술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5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개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계치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산 자원별로 임계치 설정을 정상,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누고 경계나 심각 시에는 즉각 증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테스팅 솔루션으로는 조금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방법으로 성능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형 이벤트 유입량 분석 및 예측입니다. IPO와 같은 대형 이벤트를 기획할 때부터 고객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분석해갖고 우리 시스템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미리 테스트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대형 이벤트를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이 시스템 성능이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접속자들이 몰리게 된다면 이를 통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테스팅 솔루션으로는 조금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동시 접속자 통제 솔루션 등을 통해서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5째 항목에서는 전산 자원의 임계치가 경계나 심각에 다다를 경우에는 성능관리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며 이를 CIO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원인 분석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미리 마련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형 이벤트 기준을 마련해서 이벤트 기획 단계부터 처리 능력을 검증하고 주의 단계 때부터는 증설하거나 동시 접속자 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형 이벤트를 기획하기 전부터 우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미리 검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해주신 대형 이벤트는 IPO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는 대형 이벤트의 기준이 될까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대형 이벤트에 대한 기준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금융회사가 이벤트 기획 단계부터 전산 인프라 측면에서 처리 능력, 즉 성능을 미리 준비, 검증하자는 것으로 거래 규모,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대형 이벤트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사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사고는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라인은 이 지적 사례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사례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A 증권사의 사례입니다. 작년 7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전산 자원 증설 기준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경계 수준 CPU의 약 65%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하거나 다른 조치 없이 계속해서 운행을 하다가 결국은 MTS가 중단되었던 사례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작년 7월에 발생되었던 증권사 사례인데 공모주 청약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자 증거금 이체 신청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결국은 청약 마감 시간을 30분 정도 연장했습니다. 사고 사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단순히 시스템을 증설한다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성능 테스트 솔루션을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단순히 성능을 무작정 늘리거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테스팅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서비스 중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성능 테스트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미 성능 테스트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테스트 방식대로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대형 이벤트 시 서비스 중단을 막을 수 있을까? 즉 서비스 중단을 미리 테스팅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형 이벤트 기획 전부터 실질적인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 검증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성능 테스트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증권회사 시스템의 경우 평소에 트래픽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이 9시부터 9시 반 사이입니다. 개장 시간이죠.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외에 앞에서 말씀하신 IPO 같은 특정 이벤트 때에는 해당 시간에 더욱 많은 트래픽이 몰리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쪽이 시세 조회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패턴입니다. 퍼펙트위는 이렇게 실제 운영 환경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테스트 환경에서 그대로 재현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료 화면의 1번, 2번 부분 보시면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공모주 청약 당시의 데이터를 캡처해서 우측 테스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4번 부분입니다. 특별히 IPO 같은 대형 이벤트를 대비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과거 비슷한 대형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때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회사가 주관하는 IPO 대상 종목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핫한 것이라면 과거의 데이터 기반으로 2배, 3배 이런 식으로 좀 더 늘려서 테스트를 해보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예전부터 대형 이벤트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성능을 검증하고 있을까요? 네, 보통은 동일한 상황에서 실제 데이터가 아닌 모의로 부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금융권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유명한 성능 테스트 제품이 이렇게 모의로 부하를 발생시키는 방식인데요. 샘플 데이터를 여러 배 증폭시켜 인위적으로 부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이때 시세조회 케이스를 활용해서 샘플 데이터를 만드는 등 어느 정도 상황을 예측해서 부하 모델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이 잘못되어서 부하 모델이 잘못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테스트한 것이 아니어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실제 상황들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퍼펙트위는 과거 운영 환경의 데이터, 즉 실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트래픽이 몰리는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케이스 기반의 성능 검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첫 번째 항목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성능 테스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사한 패턴의 임의의 샘플 데이터를 단순 증폭시켜서 만든 부하 모델로 테스트하는 방식과 실제 거래에 기반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적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테스트하는 방식, 이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대형 이벤트를 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성능 테스트인지 고민에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가이드라인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두 번째는 DR센터, 재해복구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재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순히 재해복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 환경에 준하는 인프라의 재해복구센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난 상황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위한 훈련 및 테스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훈련 실효성 강화 및 환류 체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핵심 업무 전체에 대해서 최소 5년에 한 번 이상의 재해복구 모의 훈련을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훈련 결과에 따라 미흡한 항목들은 업무 지속성 확보 방안 등에 반영, 개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확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 전산센터 마비 시에도 재해복구센터를 통해서 핵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센터의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외기관과의 통신회선을 구축,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전산센터가 마비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 환경에 준하는 재해복구 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모의 훈련, 연기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상대책 수립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사고 사례는 사고 사례까지는 아니고요. 재해복구센터를 제대로 갖춰놓지 못한 사례입니다. B 증권사는 재해복구센터가 주 전산센터의 2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해복구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자금융업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외 연계기관과의 연계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대체 수련도 마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운영 환경에 준하는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과 주 운영센터와 재해복구센터가 대외 연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훈련, 테스트 방안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훈련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실효성 있는 훈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퍼펙트웨이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여기에서 집중하셔야 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재해복구 센터를 갖추고 비상대책 훈련을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 환경에 준하는 재해복구 센터를 갖추고 운영 환경과 거의 동일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워낙 통신이 발달해서 서비스가 잠시라도 중단되면 그 파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에서는 재해복구 센터도 구축해두고 정기적으로 재해복구 훈련도 수행하고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계실 텐데요. 보통 재해복구 훈련 하실 때 우선 운영 환경의 데이터를 재해복구 훈련 환경에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가운데에 퍼펙트윈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 살짝 가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실제 운영 환경에서 우측의 DR, 재해복구 환경이라고 하죠, 보통. 이 재해복구 환경을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해두고 데이터베이스도 복제해서 동기화도 하고 이렇게 환경을 만든 다음 이 환경이 비상시에 운영 환경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때 이 점검 과정이 얼마나 의미 있게 잘 진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재해복구 환경을 잘 구축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훈련이 가능할까요? 운영 상황을 가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최대한 많이 테스트해보고 재해복구 센터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퍼펙트윈이 도입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동화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재해복구 환경이 잘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 더 다양한 케이스, 더 넓은 범위의 업무까지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수동으로 전부를 테스트하고 확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핵심 업무 시나리오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해서 통과하면 재해복구 환경이 잘 작동한다 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만 검증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해서 잘 훈련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기업의 시스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양한 외부의 연계 기관과도 통신할 것이고요. 내부 시스템끼리도 아주 복잡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계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장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해복구 환경에서도 시스템 내부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테스트하겠지만 연계 부분의 테스트는 연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계 기능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퍼펙트윈이 도입된다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네, 이제 잠시 가운데 살짝 가려놨던 퍼펙트윈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퍼펙트윈은 운영 환경에서 실제 거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1번과 2번으로 표현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가져온 데이터를 재해복구 환경에 그대로 흘려보고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번과 4번 부분입니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재해복구 환경이 운영 환경과 동일한 환경 하에서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5번 부분입니다. 퍼펙트윈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거래 데이터로 특정 과거 시점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운영 환경과 얼마나 동일하게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재해복구 환경을 점검할 때 특히 더 유용합니다. 또한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테스트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오류를 잡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핵심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훈련 시에 검증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오류를 잡아낸다거나 대외 연계 기능에 대한 테스트도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기능상 오류가 아닌 인프라 설정상의 문제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재해복구 센터를 준비해두고 정기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비상대책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 역시 잘 찾으셨을 거라 기대합니다. 마지막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일까요? 네, 마지막은 프로그램 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발을 하고 나서 혹은 변경을 하고 나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다른 시스템에 영향은 없는지를 테스팅하고 배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테스팅의 경우 별도 담당 조직을 구성하거나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을 통해서 제대로 된 테스팅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3자 검증 및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개발자가 테스팅을 직접 하다 보면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부러 그러시지 않겠지만 조금은 용이한 방식대로 테스트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테스팅하고 할 수 있도록 테스팅팀을 따로 조직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다만 최근에 개발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회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업무를 조금 분리해서 테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운영 환경 시스템과 유사한 테스팅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정성을 위해서 고객의 접속 시간이 적은 시간대로 프로그램을 배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3자 관점에서 그리고 테스팅 솔루션 도입을 통해 객관적인 테스트 그리고 운영 환경에 준하는 테스트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통제, 즉 테스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발생했던 사고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프로그램 오류와 관련돼서 비증권사의 시스템 내에서 수익률 표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00%로 나왔어야 되는데 1000% 혹은 10,000% 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프로그램 변경 시에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 및 평가 손익에 오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는 운영 환경에 준하는 테스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화 테스트 도구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자동화 도구를 써야 할까요? 그냥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쓰기만 하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고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담당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자동화 솔루션을 써야 한다고 특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테스팅 솔루션을 특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테스팅 솔루션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차피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면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좋은 제품일까요? 우선 어떤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이 좋은 제품인가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왜 테스트가 자동화되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윤구 책임님께서 개발자가 테스트를 하는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개발자들이 보통 수동으로 테스트할 때는 결과가 잘 나오는 방향으로 테스트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순서를 정확히 알 것이고 입력해야 하는 값들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정확한 순서를 잘 모르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형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값들을 입력하기도 합니다. 요즘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고객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채널은 기본적으로 다 몇 개씩은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런 채널들을 테스트하는 최종 단계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는 일반 사용자에게 아무 가이드 없이 그냥 써봐라. 예를 들어 이 새로운 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좌 이체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오류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도출될 것 같은데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테스트의 목적은 단순히 테스트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최대한 많은 결함을 찾아내서 빠르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한번 써봐라 하는 이유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의도인데요. 테스트 커버리지란 시스템에 대해 테스트의 범위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는 방향으로만 의식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한다면 오류 케이스를 사전에 잡아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넓은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 다양한 경우의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테스트 실행 건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이것은 사람이 수행하는 것보다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퍼펙트윈이 실제 서비스 운영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테스트 환경에서 이를 활용하여 검증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퍼펙트윈의 작동 방식입니다.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케이스 검증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자동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테스트를 빠르게, 다양하게 해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고객들은 서비스 사용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면 바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불편이 바로 개선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테스트가 병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수동으로 테스트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것이 서비스 업데이트의 속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테스트 커버리지와 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 자동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좋은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이란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충분히 반복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퍼펙트윈을 도입한다면 과거에 실제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의 대부분의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자동으로 대량의 테스트를 반복 실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건수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 자동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할지 고민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IT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세션 2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실환경에 준하는 성능 테스트 방안, 재복구 센터와의 실질적인 훈련 및 연계 테스트,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테스팅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G CNS의 퍼펙트윈을 통해서 IT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퍼펙트윈은 국내 100여 개의 고객 및 레퍼런스를 보유 중이며 미국, 독일 등 6개 국가의 특허도 보유 중입니다. 퍼펙트윈을 사용하신다면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퍼펙트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